네, 안녕하세요. ICT 표준화 전략 2025 버전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 로드맵 발표를 맡은 호남대학교 오명훈입니다. 이번 발표의 내용인데요.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기술 분류 체계. 저희가 그, 그 전에 작년까지는 이제 전략 맵이었는데 로드맵으로 바뀌면서 기술 분류 체계를 다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분류 체계를 말씀을 드리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국내외 현황에 대해서 표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표준화 대상 기술을 선정할 때 몇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돼서 유사 기술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사 기술들을 개념 수준에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분과의 목표죠. 표준화 대상 기술을 어떤 기술을 선정을 했는지, 그다음에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서비스고, 어떤 걸 서비스로 받냐면은 IT 자원을 서비스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터넷 기술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IT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프트웨어든지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이런 거를 이제 자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사용자는 확장성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개요인데요. 이 그림에서처럼 이제 몇 가지의 기본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IaaS, PaaS, SaaS 뭐 이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분야의 응용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새로 그 개념을 잡았던 이제 그 클라우드 컴퓨팅 쪽의 기술 분류 체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밑에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요. 어, 이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 기술들이 이제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여러 개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제공자들이 존재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다중 클라우드라고 그러는데, 그 다중 클라우드에서의 이루어지는 서비스들,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중 클라우드하고 엣지 컴퓨팅 사이에서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존재를 하겠죠. 그 데이터들의 통합 및 관리, 에 관련된 클라우드 통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아우르는 이제 보안 레벨에서, 그다음에 클라우드 관리 레벨에서의 어, 그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그 위에 이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여러 분야의 응용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특화된 기술 특화 클라우드하고 산업 클라우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은 아키텍처, 인프라, 뭐 가상화 및 컨테이너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클라우드의 요소 기술들로 나눌 수가 있고요. 음, 아키텍처는 이제 기본 아키텍처, 차세대 아키텍처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술 분류 체계를 상세 기술로 이렇게 나눈 기준은 물론 이제 기술 쪽도 저희가 이제 같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금 이루어져 왔던,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표준 관련된 작업들도 같이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예를 들어서 아키텍처 같은 분야는, 기술 쪽에서는 특별히 아키텍처라고 하는 분야가 따로 이제, 분류하기가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만, 어, 표준 쪽에서는 아키텍처 분야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과 표준 모두 저희가 이제 양쪽 다 고려해서 이렇게 분류했다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쪽에 인프라 쪽은 이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이런 인프라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 이제 핵심 기술이 되겠죠. 가상 및 컨테이너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는 기본 서비스로 사스, 그다음에 파스, 아이아스 이렇게 지금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확장된 서비스로 엑스아스라고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제 존재를 하겠죠. 관리 쪽에서는 이제 자원하고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하고 운영 관리, 그다음에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이렇게 좀 저희가 구분을 해봤고요. 클라우드 보안 쪽에서는 보안 제어 쪽, 그다음에 정책이나 이제 규정 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통합 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CSP,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 다중 클라우드 여기에는 또 다양한 요소 기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빨간색은 이제 유사 개념이라고 해서 제가 뒤에 잠깐 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인터 클라우드, 연합 클라우드, 분산 클라우드, 뭐 브로커리지, 엣지 클라우드 뭐 이런 다중 클라우드 쪽의 요소 기술들이 존재를 하고요. 엣지 컴퓨팅은 엣지 컴퓨팅 인프라, 그다음에 서비스, 관리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의 데이터 통합하고 관리에 해당되는 데이터 통합, 그다음에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쪽이 요소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에서는 어떤 특정한 기술에 특화된 IoT, 예를 들어서 IoT, 그다음에 XR 뭐 이런 식으로 기술 특화 클라우드가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산업이라든지 스마트 산업과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산업 클라우드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기반 기술로 자리 잡고 있는 음,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표준의 국내외 현황입니다. 먼저 그 국제표준화 기구 현황인데요. 공적 표준 단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JTC 원 쪽에서는 SC38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안에를 보시면은 워킹그룹 3하고 워킹그룹 5가 있고요. 워킹그룹 3에서는 펀더멘탈, 그다음에 5에서는 데이터 플로우 관련된 어, 표준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쪽 ITU-T 쪽에서는 스터디그룹 13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요. 퀘스천 17, 18, 19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7은 이제 에코시스템, 그다음에 18은 아키텍처 관련된, 그다음에 19는 매니지먼트 관련된 클라우드 컴퓨팅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뭐 ITU-T나 JTC1이나 다른 다른 그룹에서도 조금씩 합니다. 근데 주도하는 그룹은 JTC1은 SC38, ITU-T는 SG13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이제 뭐 CSA라든지 스니아라든지 그다음에 뭐 DMTF라든지 IEEE라든지 다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사실화 표준하고도 지금 표준화 기구하고도 리아종으로 지금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38하고 13은 CT를 만들어서 콜라보레이티브 팀을 만들어서 같이 작업해서 문서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JTC 원 쪽에 표준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고요. 이쪽 X축은 이제 표준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세로축은 이제 제가 이제 그 표준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이제 표준 내용을 한번 그 그룹을 한번 나눠본 거고요. 보면은 JTC 원 쪽은 쪽 펀더멘탈 쪽하고 그다음에 SLA나 미터링 쪽, 그다음에 데이터 쪽이 활발하게 표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계로 보시면은 제너럴 데피니션 쪽이 아직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쪽 ITUT 쪽을 잠깐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숫자는 좀 많고요. 펀더멘탈이라든지 특정 클라우드 카테고리라든지 그다음에 보안 쪽, 그다음에 관리,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중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쪽 뭐 관련된 다양한 표준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단계로 보시면은 리퀘어먼트나 유즈 케이스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이 돼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활발했던 JTC1에서 활발했던 그 SLA나 미터링 쪽은 ITUT 쪽에서는 저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른 양상이 있고요. 자, 국내 쪽을 보시면은 국내 쪽은 이게 지금 2022년도 자료 정도 일 텐데요. 상당히 많은 수의 지금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 주로 이제 TTA 쪽 지금 페이지 1003 쪽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건데요. 보시면은 단계도 많이 좀 나가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어,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국제 표준 전문가들은 TTA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다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TTA에 관련된 어, 작업을 기반으로 지금 다 하고 계십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유사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지금 이제 잠깐 에코시스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쪽에서는 세 가지의 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프로바이더가 존재를 하고요. 우리는 이걸 CS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커스터머들, 그다음 클라우드 서비스 커스터머 이렇게 이야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 뭐 중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을 하든지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파트너 그래서 CSN이라고 하는 롤이 존재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롤에 여러 가지 또 서브 롤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CSP, CSC, CSN이 기본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의 세 가지 롤이 되겠습니다. 완전 지금 여러 개의 CSP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개념들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브로커리지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CSP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CSC가 이 CSP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때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합니다.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라고 해서 이게 CSN 중에 하나인데 이 브로커가 계약도 맺어주고요. 그 다음에 CSP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CSC한테 제공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브로커리지 모델에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사용 예가 존재를 하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모델처럼 단순히 CSP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나열해서 보여주는 이런 모델이 있고요. 이게 지금 어그리게이션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인테그레이션 모델은 어, CSP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약간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그레이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CSC한테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브로커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모델은 CSC가 브로커한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난 이런 서비스를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브로커가 이 CSP들 이 브로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CSP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가지고 이 커스터마이즈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공을 하겠죠. 이게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모델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공하는 모델을 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에서요. 그래서 이제 이 브로커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계약까지 맺어주는 게 브로커리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클라우드 개념은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CSP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요. CSC가 최종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이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요 개념도 CSN 중에 하나입니다. CSN 중에 하나고.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 롤을 제공하는 이제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새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게 중간에서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제 이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조업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는
서비스를 오픈되어서 오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한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에서 브로커리지가 제공했던 여러 가지 모델들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한 그 표준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멀티 클라우드 개념에서는 서로 계약을 맺는 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계약 맺는 거는 이쪽 브로커리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분산 클라우드는 어, 목적이 로우 레이턴시 앤드 패스트 리스판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개 벤더의 CSP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는데 보시면은 CSP가 코어 클라우드, 리지널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그 운영이 되는 그 데이터 센터가 사용자 입장에서 가깝느냐 뭐냐에 따른 이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엣지 클라우드라고 하는 여기에서 로우 레이턴시나 패스트 리스판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음,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하나일 경우에는 원래는 그냥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여러 군데 배치가 되면서 이게 이제 특정한 어떤 사용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용자의 가까운 데이터 센터가 위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CSP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 엣지 클라우드 쪽 혹은 이제 리지널 클라우드 쪽에서 어, 서비스를 실행한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엣지 클라우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엣지 클라우드는 엄격하게 말하면 이 분산 클라우드 내에 있는 그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엣지 컴퓨팅은 그 사용자하고 데이터가 이제 존재하는 그 환경이 되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이제 케이퍼빌리티를 이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하고 가까운 근접성이라든지 데이터하고의 근접성, 가까운 데서 데이터를 처리해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다음에 여러 개의 인프라들 사이에서 협업을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관리 측면에서 오케스트레이션화 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해보자. 뭐 이런 케이퍼빌리티를 엣지 단에서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엣지 단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하고 이제 가까운 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는 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이제 서비스를 받고요. 실질적으로는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이제 서비스들이 생성이 되겠죠. 물론 뭐 이게 지금 이제 그 사용자나 데이터가 가까운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이게 보면은 파 피지컬 로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뭐 다른 데이터 센터와도 이렇게 연관이 또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이, 이 와이더 3540에 있는 엣지 컴퓨팅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표준화 대상 기술 선정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그 분류 체계가 총 42개 정도 됐었고요. 그중에서 한 33개 정도 어, 예, 그 대상 후보 기술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에, 국내 역량하고 기술 성숙도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쭉 펼쳐봤었을 때 중간에 기술 성숙도가 한 미들 정도에 있었던, 다시 말해서 R&D, 표준 R&D를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기술들 중에서 국내 역량이 높은 게를 어, 높은 한 10개 정도를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그 부분인데 뒷장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능형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인데요. 이거는 그 컴퓨팅이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네트워킹 자산의 일부 또는 이제 전체를 어떤 소프트웨어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개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AI 기술을 적용을 시키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능형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 쪽에서의 이제 고속 인프라
기반의 클라우드 시스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최근에 지금 이제 FPGA라든지 뭐 가속기라든지 GPU 뭐 혹은 뭐 이건 이제 혼합된 형태의 어떤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하드웨어들을 사용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사용자 레벨에서 의 응용이 자유롭도록 사용자가 이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이제 가상화 및 컨테이너화 쪽의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건 웹 어셈블리 기반의 클라우드 구성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웹 어셈블리 이제 기술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OS에 구애를 받지 않도록 하는 웹 어셈블리 코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브라우저 기반의 가상 머신을 활용해가지고 이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쪽으로 접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인간 지능 협업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로봇하고 인간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통합 관리 기술이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컨테이너 기술을 쓸 때는 이제 쿠버네티스로 많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쿠버네티스 멀티 클라우드로 가다 보면 쿠버네티스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중앙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된 이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피놉스 기술로 볼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백업 및 재해복구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그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고 장애 발생 시에 자동 복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크로스 클라우드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다음에 분산 클라우드까지 확장된 어떤 멀티 클라우드의 확장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저지연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엣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최적 조건을 갖다가 찾아서 이거를 자동 배포하고 실행하기 위한 자율형 엣지 컴퓨팅 서비스 제공 기술까지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피놉스 기술로 볼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백업 및 재해복구 기술인데 이거는 이제 그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하고 장애 발생 시에 자동 복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크로스 클라우드 기술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다음에 분산 클라우드까지 확장된 어떤 멀티 클라우드의 확장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저지연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엣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최적 조건을 갖다가 찾아서 이거를 자동 배포하고 실행하기 위한 자율형 엣지 컴퓨팅 서비스 제공 기술까지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네, 이번 발표의 마지막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기구를 분석을 해봤고요. JTC1, S38, 그다음에 스터디그 13, TTA 중심으로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유사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을 정리를 해봤고요. 브로커리지, 멀티 클라우드, 분산 클라우드, 엣지 클라우드, 그다음에 엣지 컴퓨팅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개의 표준화 대상 기술을 했던 거를 갖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